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 물건은 반값 경매 시리즈 네 번째 추천 물건인데요. 추가적으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받으면 플러스 P 투자라고 해가지고 낙찰 금액보다 전세 금액이 훨씬 더 높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적으신 분들에게 특히나 더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건은 동두천시 생현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이고요. 8층 물건입니다. 감정가 1억 8,200에서 지금 두 번이나 떨어져서 최저가 8,900만원에 진행되고 있고요. 건물 면적은 115제곱미터 44평형 아파트 물건입니다. 총 층수는 15층이고요. 15층 중에 8층이니까 층수는 괜찮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존연식은 91년식으로 구축 아파트 물건입니다. 위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사진은 어느 정도 깔끔한 아파트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소형 평수는 복도식으로, 국민 평수와 대형 평수는 계단식 물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따로 안 돼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경매 물건은 기역자에서 위쪽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고 방이 4개, 그리고 화장실이 2개가 있는 물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단지 정보인데요. 세대수는 252세대로 큰 아파트 단지는 아니에요.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개 단지는 대형 평수랑 국민 평수, 그리고 그 이하의 평수, 그렇게 2개의 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차 대수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주차 대수는 당연히 부족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주차, 그리고 이렇게 주차가 된 것으로 보아서 이중 주차가 기본적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 대수는 당연히 부족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구조도가 없네요. 우리가 아까 봤던 구조도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방 4개, 화장실 2개, 계단식 물건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은 101동이었고요. 그 중에서 이쪽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뷰를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 아파트에 막혀있긴 하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6층이죠. 이거는 8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뷰는 어느 정도 트여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여기가 지금 6층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경매 물건은 8층이기 때문에 그래도 단차가 2층 정도 생기죠. 언덕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더 높지 않는 이상 이쪽에서 뷰는 어느 정도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정확한 내용은 현장 답사를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는 거죠. 이쪽에서 보일까? 아니면 여기 올라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리 뷰로 봤을 때는 8층에서도 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입지 분석을 보려고 하는데요. 경매 물건은 이쪽 아파트 단지입니다. 생현동에서 약간 외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역까지는 직선으로 900m 정도 되기 때문에 걸어서는 이동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걸어가면은 거의 한 20분 정도는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군도 약간 애매한데요. 여기서 지금 초등학교까지는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 초등학교, 여자중, 영상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군이 다양하게 몰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이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이동은 어렵고요. 돌아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군은 약간 애매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대중교통으로 한 10분 정도면은 초, 중, 고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트는 인근의 동네 마트만 확인이 되고요.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데 여기에 동두천시청이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관공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까지는 도보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겠고요. 이쪽은 약간 거리가 있는데 도보로 그래도 걸어갈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 총평을 하자면은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소요는 약간 작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실거주자분이 입찰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장기로 투자하실 분보다는 2년 정도 투자하실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물건 같고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추후 시세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시세 파악인데요. 이 물건이 2번이나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 이 물건이거든요. 근데 22년도 이후로 거래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호가는 얼마일까요? 해서 보니까 호가도 아예 없어요.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단지 정보 눌러서 보시면 세대수가 15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절대적인 물건의 양이 없기 때문에 물건이 잘 거래도 안 되고 물건도 나와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시세가 지금 애매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전세를 한번 볼게요. 전세 같은 경우는 올해 딱 한 건 거래가 된 게 있는데 이게 4층이 1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21년도에 거래가 되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1억 7천에 거래가 된 내역이 있다라고 확인이 되는데 다만 거래 사례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다시 갱신을 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정확한 전세 가격이 되기는 약간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평수 물건이 없으면은 조금 더 낮은 평수의 물건들을 봐야 되는데요. 낮은 평수의 물건을 한번 보면은 작년 11월에 1억 3천에 거래가 됐던 게 하나 확인이 되고요. 이 물건은 전용 면적이 99제곱미터였습니다. 경매 물건은 114제곱미터죠. 15제곱미터 정도, 한 10% 정도 내외로 작은 평수의 물건인데 그게 지금 1억 3천 정도에 거래가 되었다 라고 하면은 10% 정도 더 하면은 1억 4천대 정도 되겠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리고 이 물건 또한 전세 물건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으로는 국민평수 아파트 물건들인데 이거는 거래 사례가 없고요. 그 옆에 물건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84제곱미터 국민평수 아파트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1억대 초반인데 이거 9월달에 거래된 건 어떻게 된 거래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낮은 거래로 보여지고요. 보통은 1억 초반 정도로 보입니다. 호가를 한번 보시면은 호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층이 금매로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 9천에 나와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이거는 수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리가 된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층이죠. 경매 물건은 8층입니다. 당연히 평수는 달라요. 하지만 이 83제곱미터 물건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1억 정도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3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 거래된 내역도 1억대에 거래된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평당가로 나눠보면은 25.11, 83제곱미터였었고요. 그거를 평당가로 나누니까 평당 300만원 후반 정도가 나옵니다. 약 400만원 나오죠. 그래서 그거랑 경매 물건이랑 곱해보니까 대략적으로 1억 3천대가 나오더라 라고 확인이 되고요. 아까 우리 99제곱미터 물건 봤을 때 그게 거래가 됐던 게 1억 3천에 거래가 됐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1억 4천대 정도 말씀드렸는데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1억 3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세는 1억 3천에서 1억 4천 사이 정도가 조금 적절한 시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세 시세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83제곱미터가 9천만원 저층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15층, 탑층이 83이 1억 1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83제곱미터 기준으로 전세랑 매매가랑 거의 붙어 있는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고요. 이거는 호가니까 실거래를 보시면은 실제 거래된 내역도 작년 기준으로 1억 정도의 83제곱미터가 전세가 빠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세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전세는 1억 3천대가 나오겠죠? 아까 제가 1억으로 잡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랑 매매랑 거의 붙어있는 비슷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매가보다 우리가 저렴한 입찰가를 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전세를 놓는다면 플러스 P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의 시세를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이 물건은 거래 사례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 4군데 정도에다가 혹시 이거 매도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시세를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최저가는 얼마죠? 9천이죠. 그래서 지금 4천에서 5천만원 정도 시세 차이가 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겠죠. 다음으로는 권리 분석인데요. 등기부 등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갑구, 을구를 보시면 갑구에는 가압류, 강제경매 딱 2가지 권리의 종류가 있고요. 을구는 근저당권 1가지 종류의 권리가 있죠. 그러면은 이 3가지 권리들은 전부 다 말소기준 권리 후보군들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그 이외의 권리들은 전부 다 말소가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이게 되는 거고 나머지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모두 다 말소가 된다. 그러니까 즉 등기부 등본상 낙찰자한테 안전하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매각물건 명세서인데 일단 아래쪽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써준다라고 했는데 여기 비고란에 특이사항이 보이죠? 채권자인 주식회사가 매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금액이 9,718만원인데요. 아마 본인들의 채권액을 계산해가지고 금액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보다는 높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격보다 너무 높게 쓰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매수 신청이 있다라고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차인을 보시면 조사된 임차인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권리 분석상 안전한 물건이고요. 시세만 잘 파악해서 입찰하시되
다만 9,700만원은 넘어야 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건 얼마로 쓰셔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시세를 1.3억에서 1.4억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기존에 이때 11분이 한번 입찰을 했었는데 1억 4천에 낙찰을 받고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이거는 뭐였죠? 제가 아까 1억 3천에서 4천 정도로 예상했는데 금액을 너무 높게 썼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금액보다는 당연히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입찰 가격은 1억입니다. 아까 매수 신청한 금액에서 300만원 정도만 높여가지고 1억 초반 정도, 1억에서 1억 100 사이, 그 정도가 딱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 금액의 낙찰 받으시면은 거의 풀피로 한 2천에서 3천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도 60에서 70%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 2, 3천 정도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플러스 피 투자까지 받게 되면은 투자 금액이 조금 더 생기실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사분들한테 반드시 시세를 조금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24년 10월 16일 수요일날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물건도 반값 경매 물건을 가져와서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